예, 2부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하반기 저희 차문화 학술 심포지움 주제는 한국 차문화의 자연관을 읽다라고 하는 주제였고요. 4개 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각기 2개 주제 한 묶음씩 아주 유사한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플로우에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는 뭐 대충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토론 전에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이 주제와 관련된 개별 발표 내용들이 어떻게 논리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 한국 차문화의 자연관을 읽다라고 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차문화에서 드러나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분석하고 짚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아마 그 자연관을 찬물, 그러니까 차를 우려냈을 때 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차의 맛이 달라진다라는 한 의미로 그걸 자연이라고 표현했는지, 혹은 두 번째 공간과 관련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어떤 공간에 우리가 이제 마셔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4분 발표를 이렇게 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 발표를 해주신 이병인 교수님 같으신 경우는 일종의 이제 자연과학적인 분석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새로운 사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병인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개별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 하나의 결과물을 여러분한테 또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물들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다른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비교 분석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우리 차문화에서의 자연관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플로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정영식 교수님 같으신 경우는 문헌입니다. 문헌.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주로 문장가들이죠. 문장가들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흔하게 그냥 이규보다 뭐 김시섭이다 이렇게 문장가들을 이야기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우리 조선의 혹은 고려의 전체 인구수에 보면 이런 한자로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1%에서 5% 내외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죠?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 문헌에서 나오는 한자를 지금도 우리는 외국 학문 영역을 수입합니다만, 이런 수입을 통해서 주체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장을 옮겨놓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한자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지어졌다면, 이런 그 시에 등장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 이 차문화의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밝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소개된 문헌들이 이 연도별로 좀 체계화시켜서 비교 분석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김길령 교수님 같으신 경우는 차문화 공간과 이 풍류에 관한 연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 학술대회에서도 이 관련해서는 풍류와 관련해서 소개를 이미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학술 차문화대회에서 이 풍류와 관련된 걸 들어보면 늘 똑같은 얘기예요. 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 풍류하고 차하고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갖고 있고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이게 관계가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안 드러납니다. 그냥 신라시대 때 풍류 정신이 있었다, 이게 우리 차문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단언적 이 문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분석되어야 될까 하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째, 우리 문철수 교수님 매우 독특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 텍스트 안에서는 사실은 제가 문헌학적으로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체계적으로 이 발표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맥락을
따라가고 이해를 하는데 좀 그리고 특히 이제 평면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문철수 교수님께서는 전공자니까 그죠? 평면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공간 구조가 어떻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좀 3차원적인 입체적인 방식으로 해서 그 공간들이 과연 차 문화와 어떤 맥락에서 또 이해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학술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은 전부 우리 한국 차 문화의 원형을 잡아나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헌학적 자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고 또 동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학술 심포지움이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득력 있게 들려질까 하는 그런 문제들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변을 받으시고 향후 이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이 영역들을 좀 더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 질문 받기 전에 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표자들께서 자기 이론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술 대회는 토론자가 붙으면 그게 논쟁이 되는데 지금 논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네 분 선생님들의 강연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혹은 뭐 궁금한 점 있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질문을 해주시면 그 강인 선생님 좀 지적을 해서 그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뭐 이병인 선생님이면 이병인 선생님, 정영식 선생님 그렇게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상원 선생님. 예, 저는 신암동에서 온 최상원입니다. 이병인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질에 대한 이야기, 강의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지리산 암자의 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의 무슨 암자든지 맛이 좋다고 하시면서 양산에 있는 영축산 이야기를 하실 때는 맛 이야기는 안 하시고 깨끗하다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홍신 교수님의 그 작가님의 이야기 잠깐 하고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홍신 작가님께서 공기는 향이 없기 때문에 평생 마실 수 있고 물은 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질리지 않고 평생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하신 아까 지리산과 양산의 물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 이야기 잠깐 해주시고 그리고 말입니다. 대구 차를 조금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낙동강 물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생수만 삽니다. 생수를 사와가지고 제 아들이나 뭐 딸이 와도 전부 생수만 사는데 멍청한 저 같은 사람은 수돗물을 끓여서 먹습니다. 그러면 대구 물, 상수도 물 가지고는 진짜로 차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못 먹고 생수를 먹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예, 이병희 선생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시간 관계상 지리산 그 암자 대표적으로 지리산은 한 20여 군데를 조사했고요. 그 천은사, 감로수 그리고 저 쌍계사, 금당, 그 음양수 그리고 이 저기 아까 얘기한 칠불사, 유천 뭐 이런 것 해가지고 한 열대여섯 군데를 조사한 결과고요. 그리고 통도사 영축산 같은 경우에는 한 40여 군데의 약수터가 있는데 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30여 군데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의 기본적인 특성은 무색, 무미, 무치입니다. 이 순수한 물일 경우에.
그런데 이제 사람이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거니까 물맛을 느끼면서 보고 이 물맛은 좋다, 나쁘다 이런 개인적인 선호도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저 영축상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으로 부산에 사는 차인, 그러니까 이 경남이나 부산 쪽 차인들은 영축산 통도사, 그 옥녀남 장군수나 안양암 영천약수나 뭐 이런 그 백년암 백년옥수나 이런 그 샘물들을 많이 길러다 찬물로 씁니다. 그런데 그 물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 물이 맑고 순수한 편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갖다 놓은 생수가 삼다수여서 차인들이 삼다수하고 백산수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산 안반수여서 나름대로 물이 빗물 그대로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 이물질이 적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찬물로 썼을 때 차 성분이 온전하게 우려나올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리산 암자의 물이나 이 통도사에 있는 물이나 다 순수 상태로 이 삼다수 정도 이상으로 맑은 물이기 때문에 찬물로서 사용하기는 다 좋다는 의미에서 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실 수돗물을 우리들이 먹을 때 그냥 마셔도 되냐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 아마 여기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옛날 구미 파동 페놀 사건 이후에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수돗물은 그래도 과학적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있는 기준 이내로 다 처리해서 보내는데 단지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갔을 때 수도꼭지를 뚫으면 염소 냄새가 있습니다. 그 염소 냄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물을 끓여서 먹을 때 이 가스상으로 다 날아갑니다. 100도씨로 이상으로 한 몇 분 정도 끓이면 대부분 90% 이상이 날아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아까 점심에 좀 일찍 와서 저기 옆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옆에 봤더니 여기 부산시 그 수성구 그 상수도 사업소가 있더라고요. 그 면에서 사실은 이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 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전성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전성 문제에서는 먹는 물 기준을 우리가 다 허용하는 범위에서 처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염소나 이런 그 가스 냄새가 좀 있으니까 잔류염소로 인한 그 맛을 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은 꺼려할 수 있는데 그거는 물을 잘 끓여서 드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만족스럽습니까? 예. 근데 저도 이병인 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검증을 받고 싶은데 저도 이 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사람인데 학생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돗물은 좋은 물이다. 왜냐하면 물속에 풍부한 미네랄하고 이런 게 다 들어있고 정수기 물은 깨끗한 물이다. 다만 좋은 물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 걸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기 물보다는 수돗물을 나는 끓여서 마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이 생수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 자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엊그제 부산 유엔사나 국제협의기구에서 이 플라스틱 국제적으로 감수하자는 그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주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을 감수하자는 하는 그 주장에 실제 주최국인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수하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쓰는 세계 3위입니다. 세계에서 3위예요. 그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기후 환경 혹은 자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가 하는 것도 단적으로 보여주죠. 이런 거는 이제 이병인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그런 국제적인 기구에서 하는 협약을 이렇게 주최하고 했으면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했어야 되는데 주최국인 당사자가 그런 걸 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늘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들은 생수를 이렇게 애용하고 많이 마시곤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수돗물을 끓여서 잘 음용하는 거, 이게 조금 더 우리 자연과 관련해서는 우리 삶의 방식을 조금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그 플로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안 해주시면 오늘 우리 강연자 선생님들이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열심히 준비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아낌없는 정보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선생님. 예. 이 문철수 선생님께 이제 저는 이제 차를 뭐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차회에 소속된 사람도 아닌데 문철수 선생님. 예. 객관적으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주로 아파트라는 공간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 어느 집에 이렇게 놀러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가보면 차를 가르치는 분이나 차 공부를 하는 분들 집이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뭔가 좀 너무 시끄럽다, 차 마시는 공간이. 아까 이제 전부 이제 그 김길영 선생님께서 이제 옛날 우리 선조들의 좋은 공간만 쭉 나열이 됐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회원도 마찬가지로 먼 풍경을 끌어들여서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건축가한테 만든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아파트에 많이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떤 거를 추구해야 될 건지 항상 그 모델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왜 우리는 그 차문화가 그렇게 고려니 신라니 그렇게 2조 동안 선비들이 그 많은 공간을 다니면서 차를 마셨는데 이 시대에는 왜 차 공간이 없느냐고.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 차라리 이런 시간에 차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몇십 년 된 차문화에 소속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런 고민들을 서로 많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이제 전문가분께서 물 이야기나 공간 이야기나 이런 거는 사실 책에서도 읽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근데 문철수 선생님께서는 그런 고민을 안 하시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답을 좀 드릴게요. 예.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예. 답변해 마이크 여기 주십시오. 있습니다. 예. 그냥 그 대답을 간략하게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방법적인 문제는 뭐 그거는 무한대로 뭐 많은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좋으냐 나쁘냐는 그런 두 문제 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현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원칙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시간 없어가지고 서두른이라고 제가 정말 이게 정신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최종 결론은 뭐였냐면은 어떻든 이 차 공간에서 추구하는 것은 영원 뭐 그것이라 하니까 조금만 이게 표현이 좀 거시기 한데 뭐 그냥 영원 정도로 합시다. 무한. 예. 그 무한을 내 자신과 나와 무한을 그러니까 유형인 나와 무형인 그것과를 연결시키는 매개로서 우리는 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도 그런 주제와 이렇게 그 유사하거나 그 주제를 같이 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무한은 아까 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말이긴 하지만 영 아니면 무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현실적으로 지금 아파트 공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뭐 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는 한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안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버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요소를 줄여야 돼요. 그게 영으로 가는 척경입니다. 무한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자꾸만 뭘 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행위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소가 많아지고 혼란스럽게 되게 됩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죠. 제로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도 가능한 한,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인테리어의 1번은 뭐냐면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예.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저 느끼고 있다고요. 너무 시끄러워요, 시각적으로. 첫째, 공간 자체가, 사를 마시는 공간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말씀하시듯이 그 멀리 있는 산을 끌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이 시대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공간 구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영이니 무니 그거는 각자가 책을 읽든 수양을 하든 공부를 하든 챙기면 되는 것이고, 일단 시각적으로 행다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시끄러워요. 번잡하다 그런 예, 거죠. 예. 그거를 우리가 좀 많이 걱정을 하고 방향을 좀 잡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형식과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너무 복잡해요. 현대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예. 자꾸 전통적인 것을 현대 끌고 와서 이렇게 의미 부여해봐야 의미 예, 없다 예. 이거죠. 예, 예. 아마 우리 강인자 하여튼 구경하는 선생님께서도 사람 입장으로서는 단적으로 너무 시끄러워요. 예, 그 질문과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고민의 결과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또 내놓으실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자연관이잖아요, 그죠? 자연관, 특히 이 자연관에서 공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간 문제가 중요한데 저도 오늘 강인자 선생님께서 그 원주 뮤지엄하고 군이 거기 두 개를 이제 가져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할 때 어떻게 저렇게 앞장설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원주 가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 멋진 그 산들을 깎아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군에도 한번 가보세요. 그 좋은 환경에 특정한 기업인이 들어가서 돈벌이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르겠으면 저는 개인적인 시각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방금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보여줬던 그 다실이라고 하는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산이 쭉 펼쳐진 거. 글쎄요. 그게 지금 우리 차문화와 이 자연관을 정말 드러내는 모습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거 가봤는데 그 명상관을 못 가봤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여기 계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혜영입니다. 저는 정영식 교수님의 문헌에 나타난 찬물에 대한 수품 인식과 수품 연구 발표를 듣고 찬물에 대한 수품의 인식의 다양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차시에는 우물물보다 영천인 눈물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다신전과 동다송의 품천이 만보전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 문제 명료하니까 바로 답변 주시죠. 예. 먼저 차시에 왜 우물물이 적고 눈물이 많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물물 아까 차시가 한 3개 정도 제가 보였고 눈물은 한 7, 8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사대부 집안에서 이 큰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일반 민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집과 뭐 어떤 토지가 있다든지 그런 집에서는 우물을 파서 이제 깊이 있는 우물을 팠고 나머지는 그냥 산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물을 갖다 샘이라고 하잖아요. 샘이라는 것은 솟아나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들이 자주 우리 인가 근처에 산 밑에 보면 간혹 나오죠. 산물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밑에 구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한 1m 내외의 어떤 그런 깊이인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천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다시나 어디 어느 문헌에서든지 간에 그걸 굳이 우물과 천을 나눠야 되는가 그 고민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유구가 찬물로서 적당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사대부들은 은연중에 찬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에 그 부분이 좀 적게 들어간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방금 전에 말했던 천, 집 근처, 산 근처에서 스스로 솟아나오는 샘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깊이 안 파서 그렇지 우물하고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 다시에 설수가 많이 표현되었냐. 명대에 들어서 명대 문헌에 계속 이렇게 그 차품서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설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신령서루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조선의 사대부들도 그것을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중국의 문헌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사실 낙향을 해서 이제 혼자 이렇게 뭐 재산이 많거나 이러면 별장을 지어서 우리가 별서라고 하죠. 별장을 지어서 거기서 우물도 뭐 파고 이렇게 해서 살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별장을 가지지 못하고 뭐 언연자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설수를 가지고 차를 우리는 것이 나 스스로의 어떤 자락, 스스로 내가 기쁨을 느끼는 이제 그런 경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설수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겨울철에는 우물을 깨어서 찬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기운이 있다고 보이는 이 눈을 취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신전과 동다송이 이제 모문안의 만보전서에서 채록한 내용인데 그 품수편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다신전 같은 경우에는 그 만보전서의 내용을 약간씩만 변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맛이 좋다 하는 것을 향기가 맛이 떨어진다를 향기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평소에 차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바를 약간 변형만 했지 거의 다 이렇게 그 만보전서에서 채록을 하셨는데 동다송의 품수도 거의 내용이 같죠. 품수편에서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중정을 강조합니다. 중정. 차를 만드는 것부터 차를 우리고 조물을 쓰고 차를 우리는 시간을 지켜야 되고 또 마시는 시간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중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중정이 이루어지면 체와 신이 조화를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와 신이 조화가 이루고 그 다음에 체와 신이 이루어졌을 때 근과 영이 또 어우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다송 책을 갖다가 우리 앞에 연구자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체와 신과 근과 영을 뚜렷하게 구분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체와 신이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를 이루면 근과 영이 어우러진다. 그리고 다도가 완성된다 했는데 저는 사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하면서 제가 좀 연구 아닌 연구를 좀 2달 동안 했는데 이 체와 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과 차가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거기 물과 차가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중정으로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이제 체와 신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셨을 때 내가 근과 영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시는 주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만보전서의 내용을 갖다 이렇게 채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질문 주십시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우리 계명대학교 모교 철학 이문 포럼에 대한 요구이기도 한데요. 결과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앞에 관련되어서 이제 얘기가 저는 참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여쭙은 것입니다. 뭐냐면은 앞에 금방 그 문철수 님께 선생님께 이제 자문화에 대한 그 차실에 관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금방 조금 앞에 차실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인데 거기에 엄청난 개입을 또 느낍니다. 그 다음에 금방 찬물을 얘기하는데 눈물하고 또 일반적인 물에 대해서 그 눈물을 지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엄청난 개입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아까 차실 얘기할 때 저는 현재 요번 포럼에 한국 자문화의 자연관을 읽다라고 했을 때 아주 적절한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관이라 하면 어떤 구체적인 게 아니고 어떤 관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 시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도 멋진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구체적인 그런 요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계명대학교 다른 학교도 뭐 하고 있지만은 모교 철학 이문 포럼은 계명대학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도 많은 이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논문 발표에 가보면 요새 시간 없다 빨리 25분에 끝내라 20분에 끝내라 질문 그만 대답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참석하는데 우리 수성구에 이 멋지게 표현하는 이쪽에 한번 이렇게 간다라고 왔는데 뭐냐면은 그게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문철 소장의 차실 이야기는 저희도 오랫동안 하고 차실도 개인 초과 상관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차실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시간을 금방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관에 맞춰서 주제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또 청자는 관중 되시는 이 오신 분들은 구체적인 자기도 구체적인 그게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요구를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네 사람이 아니고 한둘이라든지 이래 해가지고 진짜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할 때가 안 됐는가. 너무 반복되는 거. 이게 내나 아까 그분 말씀드리면 시끄러운 거죠. 계속 말은 많은데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오늘 자장을 보고 계신 이 교수님께서 이제 그 멋진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서 좀 앞으로 그런 걸 좀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면서 관전평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앞으로 좀 더 좋은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어이구, 선생님 오늘 뭐 궁금하신 게 많으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질문해야 되는데 제가 했어요. 김길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벗어나는 차에 대해서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아까 휴식 시간에 제가 바깥에 나가니까 차를 주는 걸 마셨어요. 그래 차만 마실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차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혼합했답니다. 그러면 혼합했으면 우리 오늘 왔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뭐 계피만 계피차다 뭐 계피 한 가지만 해요. 우리가 멍청한 사람도 맛을 알겠는데 혼합했으면 그 맛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같은 날은 녹차만 녹차 아니면 계피면 한 가지만 했으면 그 맛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 같은 멍청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써보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커피가 믹스 커피가 세계로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어디 나라를 가도. 그렇다면은 이 차를 믹스 커피 멘치로 세계에서 우리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얼마나 좋은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쌈박한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뭘 혼합하셨습니까? 오늘 차? 저는 아직 못 마셔가지고. 김 교수님, 뭘 혼합하셨어요? 예, 오늘 우리가 그 행사 그러니까 화케한 밖에 로비에 차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동에서 생산되는 그 연우제다에서 생산되는 그 홍차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유자 쌍화차입니다. 그래서 유자에다가 쌍화를 넣어서 같이 만들었던 끓여서 만든 그 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드셨던 차는 그 쌍화차하고 유자하고 섞였던 차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혼합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건강식으로 요즘 오늘 날씨가 되게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차도 물론 발효차, 우리나라 발효차이기 때문에 속을 따뜻하게 하지만 또 이런 차는 건강차이기 때문에 더 몸을 추위도 좀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한 차입니다. 네, 또 다른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예. 쌍화차만 아니고 거기다 유자까지 섞어서 유자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예. 끓였습니다. 아니 믹스 커피는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한국 차도 한국 차도 그렇게 해서 상품화하면 어떠냐 네네 이런 제안이에요. 예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자 쌍화차 맛은 네. 어떻습니까? 약간 신맛이 났죠. 유자가 이렇게 배어 나와서 약간 신맛이 났을 겁니다. 근데 몸에 좋은 차입니다. 계란을 풀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6시가 됐네요. 예, 제일 뒤에 계시는 선생님. 예, 저는 수성 범어동에서 왔습니다. 오늘 좋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런 강의를 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오늘 아까 어떤 분이 시끄럽다 하고 이제 현재 시대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일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지금 생활 여건에서 지금 물도 생수도 마시고 또 정수기도 해가 마시는데 차 마시는 이것도 이제 이 바쁜 시대에 그러면 또 끓여야 되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 건강이나 이런 측면에서 정말 어떤 차를 이렇게 마시면 우리 정말 지금 현대 바쁜 이런 시대에 몸의 건강도 좋고 또 우리 옛날 선조분들부터 그렇게 온 그걸 갖다가 좀 정확하게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이렇게 제적하시는 건 아니네요, 그죠? 예. 어떤 분이든 답변이 가능하시면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리 제가 정경식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아직 차를 많이 접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행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30대, 20대, 30대들이 새로운 차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요. 재작년보다 매년 30%씩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원하는 차들도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하동의 제다원들을 방문해서 제다 방법을 연구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 수행 중인데요.
거기에 재다운을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는 아쉬운 점은 옛날에 했던 그 선생님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 20년 뒤에는 전통적인 제다법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입니다. 물론 맥은 있겠죠. 맥은 있는데 그 개개인들이 했던 그 손으로 수제로 했던 그 제다법이 제자를 갖다 두지 않거나 또는 뭐 대대로 자기 밑에 그 자녀가 그걸 받지 않는 이상은 그 제다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고 20년 뒤에는 많이 없어지겠구나. 저는 이제 하동을 한 80집에서 100집 정도 아직 있다고 봤는데 지금 한 50집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제 하나 좋은 그 고무적인 것은 젊은 제다인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 거. 그건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블렌딩 차,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블렌딩 차요. 얼마든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한번 그 차행사 하실 때 찾아가서 차행사 박람회 할 때 가셔가지고 한번 둘러보시는 게 선생님 입맛에 맞고 얼마든지 요즘 간편한 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가장 쉬운 방법은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컵 하나와 차통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 머그잔에 맨입의 차입을 넣고 마시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부터 실행하시면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지났습니다만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뭐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무려 5시간이 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작 전에 또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죠? 여기 수성구 범어 내거 지하 상가에서 뭐 불이 좀 나가지고 갑자기 정전되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이렇게 복구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은 이게 이 행사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 차 문화의 자연관을 읽다라고 하는 주제로 4가지 주제에 참여해 주신 이병인 교수님, 그리고 정영식 교수님, 그리고 김길령 교수님, 마지막으로 문철수 교수님 이 4분의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예정된 건 내년에는 국제차 학술 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또 한중일 차 문화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텐데 물론 지금까지도 많이 시도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행사성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제학술대회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이 플로이스 계시고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 차가워집니다. 그죠? 차가워지는데 이번 겨울에도 늘 건강하시고 내년 3월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또 목요철학 임원 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은 차문화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